여러분,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 이분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 이걸 좋게 말하면 열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얘가 이제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면 놀랍게도 여러분, 신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르셨죠? 신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일단 귀가 얇아지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가 얇아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돈을 못 벌어봤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돈을 좀 벌어봤어요. 게다가 이 돈을 좀 쉽게 벌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꾸 더 쉽게, 아니 심지어는 더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자꾸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즘 이런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쉽게 돈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동산 정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쉽게 돈 벌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 저도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거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정보라고 알려져 있는 게 요즘 마침 또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그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쉽게 돈 버는 부동산 투자법이라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삐딱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가 말하는 정보는 괜찮은 정보고 남이 말하는 정보는 위험한 정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또 드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진정하시고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일단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뭐랬던 간에 기본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본은 뭡니까? 실수요자가 기본이에요. 일단 실수요자가 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보고서 접근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주 조금 돈이 들어가는 거, 심지어는 돈을 받는 거,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막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우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매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또 어쩌면 이렇게 인간은 변하지 않는가라는 걸 또 느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뭐 나는 갭 투자로 몇백 채의 주인이 되었다. 뭐 이런 거, 뭐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유행을 일으키고 뭐 했다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지금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일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거의 똑같은 식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건이 있죠? 화곡동 빌라 사건. 화곡동에 빌라를 수백 채 산 빌라 왕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웃기게도 이 빌라 왕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화곡동의 빌라 전세 가격이 계속 올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대박 성공한 사업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다 보니까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게 돈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실수요자가 얼마나 받쳐줄 수 있고 그거에 따른 공급이 얼마나 있냐 이거를 보는 게 매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갭만 작은 거, 그냥 내 돈이 적게 들어가기만 하는 거, 심지어 돈을 받는 거, 이런 거에만 몰두하다 보면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게다가 그런 것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 이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귀가 얇아져 있고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
이런 것이 돈이 될 거야, 돈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몰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식, 코인 이런 것들에 몰두를 합니다. 그런 것도 또 어떤 거냐면 특별히 뭐 리딩방, 뭐 고급 정보 이런 거에 몰두를 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리딩방 같은 거를 통해서 돈 번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일단은 사례가 없는데 왜 그걸 자꾸 사람들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뭐 계좌 검증한다고요? 여러분 계좌 검증 그거 뭐 수백 개 있는 것 중에서 몇 개 빼가지고 검증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몇 퍼센트 만드는 거 그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거에 또 혹하게 넘어가십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두하냐면 성공 사례에 몰두합니다. 이거 성공 사례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공 사례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랑 매우 다르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왠지 좀 바보 같은 놈들인 것 같은데 이 세 번째는 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성공 사례를 따라하겠다. 얼마나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공 사례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인 성공 사례, 너무 우연히 벌어진 성공 사례, 너무 특수하게만 벌어진 성공 사례에 몰두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망합니다. 이 말 듣기 싫죠? 이 말 안 믿고 싶죠? 아니 성공 사례가 이건 뻔히 있는데 아까 성공 사례가 없다며요. 그런데 이건 성공 사례가 뻔히 있다며요. 성공 사례가 뻔히 있는데도 그걸 따라하지 말라니. 여러분 성공 사례를 쉽게 따라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역시 확률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이런 성공 사례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이게 다 되는 것이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개발업자들, 경매로 상가 낙찰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성공 사례, 그런 사람들의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도 이렇게 하면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수익 낼 거라고, 나도 이렇게 해서 상가 낙찰 받으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월세가 들어올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개발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졸지에 농사만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 상가를 낙찰받아서 6개월, 1년 공실로 냅두다가 겨우겨우 임차인 만나서 임차인 나갈까봐 두근두근 마음 졸이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인 사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런 거에 몰두합니까? 귀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신체 변화가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짜 돈 버는 확률 높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캠핑카를 만들어요. 차를 사와서 개조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렌트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캠핑카를 렌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캠핑카 렌트비가 비싸요. 그런데 이 캠핑카를 렌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캠핑카를 렌트하면 이 캠핑카를 꼭 사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캠핑카를 렌트해서 빌려준다고 하고 나서 결국 그 사람한테 팝니다. 렌트를 하기만 해도 괜찮고 판매를 해도 더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매우 괜찮죠? 마진율도 매우 높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은 영어 관련된 행사를 맡아서 해요. 그런데 이 행사를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데 얻어지는 수입이 1억이 넘습니다. 이분은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인데 꽤 오랫동안 부동산을 쭉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부동산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1년에 나오는 돈이 얼마냐면 약 2억 정도가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캠핑카를 제조하시는 분, 이분 자동차 딜러로 시작했습니다. 딜러로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차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정비소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차를 가져서 거기서 본인이 정비해서 차를 내놓으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정비업체까지 본인이 직접 운영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캠핑카도 본인이 직접 개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캠핑카를 제조하게 되고 캠핑카를 직접 제조하다 보니까 제조 단가가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렌트를 하는데 렌트를 누구한테 하냐면 결국 본인이 오랫동안 딜러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렌트하는 손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또 매수하는 손님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캠핑카로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 영어 행사하시는 이분, 영어 학원만 15년 이상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영어 행사가 또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우연히 그런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직장인분, 부동산 투자 몇 년 했을 것 같습니까? 부동산 투자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15년 동안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틈날 때마다, 돈이 좀 생길 때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온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을 늘려갔습니다. 그 과정에 매우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당장 이전 정권에서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세 때문에 허덕이는 일도 있고 역전세난을 맞이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와 싸우게 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 이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세가 다 시세보다 낮고 그러니까 세입자랑 문제도 없고 전세가 안 나갈까 걱정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만 모아도 1년에 한 2억 정도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돈은 이렇게 버는 것입니다. 돈 쉽게 벌고 싶죠? 제가 지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린 거예요. 이분들 돈 어렵게 버는 것 같습니까? 캠핑카 하시는 분, 영어 행사 하시는 분,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 다 돈 어렵게 버는 것 같습니까? 이분들 다 돈 굉장히 쉽게 법니다. 그런데 돈을 빨리 벌지는 못했습니다. 빨리 벌지는 못해요. 그거는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벌지 못합니다.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있으나 빨리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동안은 너무 돈을 쉽게 빨리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룰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걸 계속 하고 싶은 이 마음에 일어나는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를 좀 가라앉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돈을 쉽고 빨리 벌려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돈은 절대로 쉽게 빨리 벌어지지 않습니다. 돈은 쉽게 버는 방법은 있어요. 다만 시간은 걸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지금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시는 분들 빨리 정신 차리시고 이 정석을 잘 이해하시고 진짜로 돈을 쉽게 버는 길, 망하지 않고 돈을 쉽게 버는 길로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